당을 흡수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전신 운동입니다. 원활한 혈류는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세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혈류를 위한 운동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당뇨약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혈전용해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고요. 또 지금도 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식품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 서적을 읽었는데 수면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가 완전 소화되면은 아마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겁니다. 저희들은 흔히 그걸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을 달라는 소리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장이 청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과 혈관, 뇌까지 청소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꾸준히 이걸 한번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관 검사를 했더니 제 혈관, 경동맥 혈관의 내막의 두께가 0.13cm였는데 0.09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채소, 고기, 밥, 식사법인데요. 채소는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이런 5가지 채소를 주로 이제 요새는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 조합을 맞춰서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색깔별로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동물성 3대, 식물성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 내지 400g을 날마다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밥은 흰쌀밥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현미 잡곡밥 위주로 밥을 먹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그것을 내 요구대로 또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채소를 좀 먹고 미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밥은 식당에는 아마 그 현미 잡곡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현미 잡곡밥을 제가 가지고 가고, 저녁 시간대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고요. 만일의 경우에 밥의 양이 적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했을 때는 흰 쌀밥을 가끔 먹어요. 먹되 바로 걷기를 한 20-30분 실시해서 당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걸어라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근육을 키워가지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오늘 당뇨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걸어라 그래서 오늘 3만 보를 걸었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는데 저 말을 안 들어요. 왜? 의사 선생님께서 걸으라겠는데 의사 선생님 말 듣지 저와 같은 돌팔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항구적으로 몸이 당을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하루 3끼다 그러면은 뭐 3회로 나눠서 이렇게 유산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절대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밥 식사법을 하고 나서 당을 딱 체크하면은 한 150 내지 160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서 한 20분만 딱 걷고 오면은 100에서 110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력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식후에 잠깐 걷는 유산소 운동, 이것을 병행하면은 저는 당뇨 극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부족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동안에 6회를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장뇨 진단을 받을 때 체지방률이 21 내지 22%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장 지방만 좀 많은 편이었죠. 그때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한 3-40분 정도 해서 지방을 뺐고, 지금은 제가 좀 깡마른 편입니다. 체지방률이 13%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 운동과 식후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걷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서울 촬영으로 오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0분에 걸쳐서 가장 좋은 운동이 우리 몸을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하고 푸시업, 전신 운동입니다. 이것만 한 10분 정도만 해도 상당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걷고 싶지만 만일에 걷지 못할 경우는 5분 내지 10분이라도 당을 흡수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빈몸으로 물론 하지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전신 운동입니다. 스쿼트 그리고 상체 전신 운동 푸시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쉬지 않고 푸시업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세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쉬어서 물 조금 마시고 한 3세트 한다든지 5세트만 해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만일의 경우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쉬운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발로 이렇게 한 발 런지 스플릿 스쿼트라고 합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럴 힘도 없는 분들은 이거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의자 잡고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푸시업을 초보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을 해서 힘이 길러진 다음에 온전한 푸시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푸시업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일의 경우에 무릎 꿇고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또 눈이 내렸다든지 실내 운동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는 집에가 실내 자전거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10분 이상만 움직여 주셔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